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380년 이후 어느 시점에 묘사된 라로시엘 해전 미니어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밀리터리. 100년 전쟁 당시 아키텐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잉글랜드 함대가 프랑스와 손잡은 카스티아 해군의 습격으로 개멸된 해전, 라로시엘 해전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이나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하기로 한 이제 100년 전쟁의 이제 5번째 해전이기도 한 라로시엘 해전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5번째 해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보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넘겨짚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 게, 그러니까는 제가 이미 100년 전쟁을 통해 방송을 하면서 이제 5번째 해전이 마지막 해전일 거라고 그렇게 방송하면서 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방송하기로 한 내용 관련된 내용들 자료들 이제 찾아보고서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그러니까 6차례 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6번째 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나헤라 해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번 방송하기로 한 자료들 이제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나헤라 해전 같으면은 또 연도로도 치자면은 나헤라 해전이 먼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나헤라 해전이 치러진 거는 1367년이고 라로시엘, 이번에 방송하기로 한 라로시엘 해전이 1372년이라고 연도로 그렇게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순서상으로는 나헤라 해전이 먼저이기도 한데, 솔직히 이번 방송하기로 한 라로시엘 해전도 이게 이미 이전에 100년 전쟁 관련 내용으로 모르는 밀리터리에서 방송한 100년 전쟁 관련 내용들을 이제 관련 자료들을 알아보다가 라로시엘 해전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방송하기로 한 주제인 라로시엘 해전 또한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것처럼 나헤라 해전도 이제 라로시엘 해전 못지않게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건데, 근데 이 나헤라 해전 같으면은 아무래도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확인해보고 나서 나헤라 바다에서 치러진 해전으로 정해야 될지 아니면 육지에서 치러진 전투로 해야 될지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고 나서 정해야 될 것 같아 보여.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헤라 해전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전투 이름을 그러니까 전투 이름을 봤을 때에는 알려진 거로는 나헤라 해전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막상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몇 번 들여다보니까는 거의 육지에서 치러진 전투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라로시엘 해전에 관련된 방송을 끝내고 나서 이제 한참 이후에 나헤라 해전에 대해서 방송할 때는 이거를 한번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나서 바다에서 치른 해전을 할지
아니면 육지에서 치러진 그런 전투랄지는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정하는 걸로 하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로 한 라로셸 해전에 대해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보자 말이죠. 라로셸 해전은 1372년에 카스티아 제도 암브로시오 보카네그라가 지휘하는 카스티아 함대와 펜브로크 2세 백장 존 헤이스팅스가 지휘하는 영국 함대 사이에서 벌어진 해전이라고 한대요. 카스티아 함대는 프랑스군에게 포위당해 있던 라로셸의 영국군을 공격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보카네그라 외에도 다른 카스티아 사령관으로는 카베사 데 바카, 페르난도 데 페온, 루이스 디아스 데 로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펜브로크는 160명의 병사와 12,000파운드의 소규모 수행원과 함께 마을로 파견되었고 그 돈으로 아키텐 주변에서 최소 4개월 동안 3,000명의 병사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함대의 병력은 카스티아 연대기 작가이자 해군 대장인 페로 로페스 데 아얄라가 제시한 12척의 갤리선과 프랑스 연대기 작가 장 프루아사르가 언급한 3척의 군함과 13척의 바지선으로 구성된 40척의 범선 사이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로 갤리선과 3-4개의 돛대가 있는 원양 범선이 카라 22척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함대는 아마도 약 50톤의 소형 바지선 17척과 32척의 배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카스티아의 승리는 완벽했고 영국 함대는 모두 납포되거나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한대요. 또 이베리아 반도로 돌아오는 길에 보카네그라는 보르도 앞바다에서 영국 함선 4척을 더 납포했다고 합니다. 이 패배로 영국 해협을 통한 영국의 해상 무역과 물자 공급이 위태로워졌고 가스코뉴의 영토도 위협받았다고 하는데요. 1372년 영국 군주 에드워드 3세는 공국의 새로운 부관이 펜브룩 백작의 지휘 아래 아키텐에서 중요한 원정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는 휴 켈블리 경과 존 드보르 경이 이끄는 다른 부대 외에도 기사 24명, 시종 55명, 동수 80명으로 구성된 수행원과 함께 공국에서 1년을 복무하기로 계약했지만 드보르 경은 결국 복무하지 않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 펜브룩은 12,000파운드를 받았고 그 돈을 사용하여 최소 4개월 동안 프랑스에서 기사 500명, 시종 1,500명, 공수 1,500명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드워드의 서기관 중 한 명이 존 월트니 백작과 함께 자금을 관리하도록 임명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펜브룩 백작과 그의 수행원 그리고 웰트는 심각한 교전에 대비하지 않은 수송함대를 타고 플리머스에서 승선했다고 하는데요. 카스티아 연대기 작가 페로 로페스 데 아얄라는 이 함대의 함선이 36척이라고 추산했지만 프랑스 궁정 연대기 작가는 35척이라고 추산했다고 합니다. 장 프루아사르는 전투에 대한 2가지 설명 중 하나에서 영국군을 아마도 14척으로 분류했다고 하는데요. 20척의 함선으로 구성된 함대는 신뢰할 만한 전력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또 서부제도 필립 코트니 경은 3척의 대형 전투함으로
호의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그 무렵 아키테인의 영국 지배는 위협을 받고 있었고 1370년 이래로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이 프랑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1372년 베르트랑 디 게클랭이 라로시에를 포위했다고 합니다. 또 1368년 프랑코 카스티아 동맹의 요구에 응하여 카스티아의 왕인 트라스 타마라의 앙리 2세는 암브로시오 보카네그라가 이끄는 함대를 아키텐으로 파견했고 카베사 데 바카, 페르난도 데 페온, 루이 디아스 데 로하스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 함대의 규모도 불확실했다고 합니다. 로페스 데 아얄라에 따르면 갤리선 12척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며 프루아사르는 그의 첫 번째 기록에서 범선 40척과 바지선 13척을 언급했지만 나중에 이 수를 갤리선 13척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6월 21일 영국 함대가 라로시엘에 도착했고 펜브루크의 함선들이 항구에 접근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항구는 썰물일 때 부분적으로 항해가 불가능한 만의 머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카스티아 공격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영국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방어했다고 합니다. 프루아사르에 따르면 영국군은 2척이나 4척의 함선을 잃었지만 아직 패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펜브로크는 육지에서 어느 정도 후퇴했고 보카네그라는 라로시엘 앞에 정박했다고 하네요. 로페스 데 아얄라와 프루아사르와는 달리 크로니클, 콰트르, 프레미어, 발로아는 보카네그라가 갤리선의 후퇴를 명령하여 주요 전투에 대비했을 것이기 때문에 첫날에는 소규모 접전만 있었다고 암시했다고 합니다. 이 연대기에 따르면 정박지로서는 반대였으며 영국군은 도시 외곽에 카스티아인들은 공해에 정박했다고 하는데요. 또 프루아사르는 6월 21일에서 22일 밤에 펜브로크와 그의 부하들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지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밤의 은폐 속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는 카스티아 갤리선의 두려움으로 인해 기각되었고 라로시엘에 들어가려는 또 다른 시도는 통로의 낮은 흘수 때문에 기각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썰물로 인해 영국 함선은 좌초되었고 카스티아 갤리선은 얕은 물에서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전술적 이점을 주었으며 영국에게 또 다른 장애물은 카스티아 함선의 높은 통풍구였는데 이로 인해 승무원들은 나무로 된 방어벽을 만들고 더 높은 위치에서 화살과 볼트를 던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카스티아 함선에는 석궁이 장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21일 아침 전투가 재개되었을 때 카스티아인들은 갑판과 삭고에 기름을 뿌린 다음 불화살로 불을 붙여 일부 함대에 불을 지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죽거나 산채로 불에 타 죽었지만 다른 이들은 항복했는데 그 중에는 펜브로크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 해군 역사가 세사레오 페르난데스 두로는 영국 포로가 전사자를 제외하고 기사
영국 연대기의 추산에 따르면 사상자는 약 1,500명, 사망자는 800명, 포로 수는 1,600에서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함대 전체가 파괴되거나 납포되었고 12,000파운드가 카스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으며 전력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영국의 패배는 처음부터 불가피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역사가 J.H. 램지는 이 전투를 영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로 묘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투가 전쟁의 흐름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고 라로시엘은 9월 7일에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라로시엘이 함락된 후 하반기에는 베르트랑 디 게클랭이 영국 수비대를 정리한 푸아투, 앙구무와 생통주의 거의 대부분이 함락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저자들은 이 전투로 인해 영국이 프랑스 해안에서 해군 우위를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영국의 해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또 그 당시 랭커스터 공자 존 오브 곤트가 카스티아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계획했던 자원은 대부분 중단되었고 에드워드 3세가 직접 지휘하는 대규모 원정은 역풍 때문에 연기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영국군은 14개 도시의 노력을 통해 함대를 재건하는 데 1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1373년 4월 제2대 솔즈베리 백자 윌리엄 드 몬타규가 이끄는 강력한 군대가 포르투갈로 출항했다고 합니다. 네빌 제독과 코트니 제독이 이끄는 이 부대는 두 개의 분대로 나뉘었는데 제1분대는 함선 15척과 바지선 9척으로 구성되었고 제2분대는 함선 12척과 바지선 9척, 그래서 총 44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함선과 바지선도 대규모 병력에 합류했고 7월에는 솔즈베리가 2,500명의 선원이 탑승한 56척의 함선과 2,600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1373년에 이 작전은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생말로에서 카스티아 상선대가 불타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보복으로 1374년 보카네그라가 사망한 후 카스티아의 소장이 된 페르난도 산체스 대 토바로는 프랑스 제도 장드 비엔과 연합하여 영국에 맞섰다고 합니다. 라로시엘 해전에서 얻은 영국 해협의 해군 우위 덕분에 연합 함대는 1374년과 1380년 사이에 화이트섬과 라이, 로팅딘, 윈첼시, 루이스, 포크스톤, 플리머스, 포츠머스, 헤이스팅스의 영국 항구를 약탈하고 불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룬데일 백작이 모집한 지역 징집군은 루이스에서 벌어진 육전에서 패배했으며 1380년 합동함대에는 템즈강을 거슬러 올라가 그레이브 젠트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전부터 100년 전쟁 5번째 해전이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라로시엘 해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드려 봤고요. 또 다음번 모르는 밀리터리에서는 제 채널에서 한동안 또 100년 전쟁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렸으니까요.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유럽 쪽이 아닌 잠시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서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6번째 해전이 될 수 있는 이제 라헤라 해전에 관해서는 이제 그 아시아 쪽 이제 아시아 쪽으로 방송을 끝마치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후 모르는 밀리터리에서는 이후부터는 유럽 쪽이 아닌 아시아 쪽을 통해서 다른 주제로 방송을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